복잡함과 단순함, 필요 이상으로 복잡해서 좋을 건 없다. 인간의 행동에는 참으로 별난 구석이 있다. 복잡한 것,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며 고도의 두뇌 활동이 필요한 일에 마음이 끌리고 복잡하지만 효과가 덜한 것이 아니라 단순하지만 효과가 좋은 것을 무시한다는 점이다. 컴퓨터 과학자 에츠하르 데이크스트라는 언젠가 이렇게 말했다. 진실은 단순함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특히 지식 노동자의 누리는 그 사실을 더 잘 알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늘 복잡한 것에 병적으로 끌린다. 학계 종사자들로 이뤄진 청중 앞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명료하고 이해하기 쉬운 강연을 하면 청중은 실망해서 강연료가 아깝다고 느낀다. 씁쓸한 진실은 이것이다. 사람들은 복잡한 것이 더 가치 있고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진짜 그렇다. 그런 예는 주변에서 쉽게 목격할 수 있다. 간단한 예로 몇 가지 문서를 생각해보라. 미국 헌법은 7,591개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 한 나라의 중심을 이루는 기본 원칙과 법 규범을 담은 문서치고는 간결한 편이다. 이와 비교해 일상에서 사용하는 다음 문서를 생각해보라. 주택담보대출 계약서의 단어는 평균 15,000개 이상이고 애플 아이클라우드의 서비스 이용 약관 동의서의 단어는 7,314개이다. 미국 세법은 무려 1,100만 단어가 넘는다. 물론 때로는 길고 복잡한 것이 필요하다. 연합국 지도자들이 만나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독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하는 자리에서 윈스턴 처칠은 이렇게 말했다. 지금 우리는 8천만 명의 운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80분보다는 더 긴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몇 개의 간단한 요인이 결과의 대부분을 만들어낸다. 그 핵심적인 몇 가지만 이해하면 상황을 충분히 처리하거나 해결할 수 있다. 그 외에 추가되는 많은 것은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은 또는 혼란을 일으키거나 대단한 듯한 인상을 주기 위한 불필요한 거품일 뿐이다. 자연은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19세기 고생물학자 세뮤얼 윌리스턴은 유기체가 지닌 몸 기관들의 수가 줄어드는 경향을 처음 발견했다. 초기의 원시동물은 똑같은 기관을 여러 개 가진 경우가 많았으나 시간이 흘러 진화하면서 수는 줄어들고 기능은 강화됐다. 그는 1914년에 이렇게 썼다. 진화의 결과 기관의 수가 줄었고 남은 기관은 그만의 특별한 용도에 맞게 전문화되었다. 이때 크기가 커지거나 형태 및 구조가 바뀌었다. 과거에 수백 개의 이를 가졌던 동물은 종종 진화해 각각 전문화된 역할을 지닌 몇 개의 앞니, 송곳니, 어금니를 갖게 되었다. 여러 개의 턱뼈는 두 개의 큰 턱뼈가 되었다. 두개골을 구성하는 수백 개의 작은 뼈는 일반적으로 30개 이하가 되었다. 진화는 자신만의 단순한 전략을 가진 셈이다. 진화는 이렇게 말한다. 쓸모없는 쓰레기들은 전부 없애버리자. 필요한 몇 개만 기능을 더 강화하는 거야. 복잡한 주제를 공부할 때는 수많은 복잡한 세부사항과 개념들도 사실은 간단한 무언가에서 뻗어나온 것임을 기억하는 것이 좋다. 존 리드는 저서 석시딩에서 이렇게 말했다. 어떤 분야를 처음 공부할 때는 어마어마한 양의 지식을 암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그럴 필요가 없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 분야의 터대가 되는 핵심 원칙, 일반적으로 3개에서 12개 정도에 주목하는 것이다. 당신이 외워야 한다고 생각한 그 수많은 것은 그 핵심 원칙을 이런저런 방식으로 조합한 결과일 뿐이다. 기억해둘 만한 말이다. 재정 영역에서는 버는 것보다 적게 쓰고 차액은 저축하고 인내심을 가지는 것이 성공적인 돈 관리를 위해 알아야 할 내용의 거의 90%에 해당한다. 하지만 대학에서는 뭘 가르치는가? 파생상품의 가격과 순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법을 가르친다. 건강 문제에서는 8시간 숙면을 하고 몸을 많이 움직이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과식을 피하는 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전부다.
하지만 사람들은 건강보조식품과 빠르고 쉬운 지름길, 온갖 약을 찾느라 난리다. 마크 트웨이는 아이들에게 가장 솔직하고 흥미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이들은 자기가 아는 것만 말한 뒤 입을 닫기 때문이다. 어른이 되면 그 능력을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또는 새로운 기술을 획득한다. 온갖 복잡하고 장황한 언어로 말을 꾸미는 기술 말이다. 스티븐 킹은 그의 책 유혹하는 글쓰기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책은 짧다. 글쓰기에 대한 책은 대개 헛소리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나는 책이 짧을수록 헛소리도 줄어들 것이라 생각했다. 무릎을 탁 치게 한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떠오른다. 왜일까? 단순하고 간결한 것으로 충분한데 왜 길고 복잡한 것에 그토록 끌릴까?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단순함은 무지함으로 착각하기 쉬운 반면 복잡함은 상황을 잘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대부분의 분야에서는 소수의 요인이나 변수가 결과를 크게 좌우한다. 하지만 그 소수의 요인에만 집중하면 상황을 적극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연이나 운에 의존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 수 있다. 많은 요인과 선택지를 고려할수록 문제를 더 잘 관리하며 통제하고 있다는 기분이 든다. 그러면 상황을 더 잘 파악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되기 때문이다. 반면 대다수 요인을 무시하고 일부 요인에만 집중하면 무지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 만일 고객이 이건 왜 이렇게 된 거죠? 라고 묻는데 모르겠어요. 그 요인들은 고려하지 않았거든요. 라고 답한다면 당신은 단순함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뭘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가능성이 크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복잡한 내용을 이해하는 누군가는 신비로워 보인다. 만일 당신이 말하는 것이 내가 몰랐던 내용이지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나는 당신이 똑똑하다는 인상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말하는 것을 내가 이해하기 힘들다면 나는 당신이 나와 달리 뛰어난 사고 능력을 지녔다고 느낄 것이다. 그러면 전자의 경우와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존경심이 생겨난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당신이 이해하면 나는 그 분야에서 당신이 지닌 지식의 한계를 정확히 판단하기 힘들다. 따라서 당신의 견해를 곧이곧대로 믿기가 더 쉬워진다. 때로는 긴 분량은 저자의 노력과 생각의 깊이를 나타내는 유일한 신호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주제를 다룬 논픽션 책은 250페이지쯤 된다. 단어로 치면 약 65,000 단어다.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독자가 자신이 구매한 대부분의 책을 끝까지 읽지 않는다. 내 생각은 이렇다. 책이 두껍다는 것은 저자가 해당 주제의 탐구에 많은 시간을 들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물론 그렇다고 저자의 견해와 관점이 꼭 옳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리고 독자가 저자의 요지를 이해하는 데는 처음 2장만으로 충분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3에서 16장이 존재하는 목적은 저자가 그만큼 엄청난 노력을 쏟아 주제를 탐구했으므로 1장과 2장에 당연히 가치 있는 통찰력이 담겼으리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인 경우가 많다. 연구 보고서나 정부가 발간하는 백서도 마찬가지다. 단순한 것은 쉬운 걷기처럼 복잡한 것은 정신적 마라톤처럼 느껴진다. 리처드 파인만이나 스티븐 호킹 같은 과학자는 사람들의 머리를 아프게 하지 않는 쉬운 언어로 수학을 설명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복잡한 주제를 지나치게 단순화했기 때문이 아니라 최대한 적게 걸어서 A에서 G로 가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이다. 복잡한 개념이나 주제를 아예 피해가거나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기 쉬운 것으로 단순한 접근법은 매우 유용하다. 토머스 맥크레이는 아직 자신의 능력을 확신하지 못하는 19세기의 젊은 의사였다. 어느 날 그는 환자에게 흔하고 가벼운 위장병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그런데 맥크레이의 스승인 의대 교수가 진단 내용을 보더니 충격적인 말을 했다. 사실 이 환자는 심각한 희귀병에 걸렸다는 것이었다.
맥크레이는 들어본 적이 없는 병명이었다. 교수의 말에 따르면 당장 수술이 필요했다. 하지만 교수는 환자의 복부를 열어본 뒤 맥크레이의 처음 진단이 옳았음을 깨달았다. 환자는 중병이 아니었다. 훗날 맥크레이는 그것이 처음 들어보는 병명인 것이 다행이라고 느꼈다고 말했다. 그랬기 때문에 희귀병에 대한 자료 조사를 하느라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대신 자신이 생각한 위장병이라는 진단에 마음을 집중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말했다. 지식이 짧은 것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다. 하지만 때로 사람들은 희귀하고 복잡한 것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의학 진단에서 평균의 법칙을 잊어버린다. 당신에게 잘 와닿지 않는 말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복잡한 것에 끌리는 행동 패턴이 나타나는 순간을 정확히 알아채기도 어렵다. 어쩌면 맥크레이의 교수는 그런 행동 패턴에 빠진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신중함을 적절히 발휘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분야에서 통하는 진실은 이것이다. 필요 이상으로 복잡하고 어려워서 좋을 것은 없다. 복잡한 것에 지나치게 끌리고 지나치게 힘을 쏟을 수는 있다. 하지만 큰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쓴 모건 하우절의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이었어요. 원서 제목도 Same as Ever, A Guide to What Never Changes인데요. 그건 여전히 같은 안 바뀌는 것들에 대한 가이드, 변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가이드, 그 중에서 복잡함과 단순함이라는 챕터를 읽어봤는데요. 맞아요. 이 책을 봐서도 있고 또 제가 가짜노동이라는 책을 좋아했는데 그 같은 저자의 진짜 노동이라는 책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사서 봤는데 그걸 읽을 때 제가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 한 개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미칠 것 같고. 근데 딱 그 책들과 이 책의 내용, 그러니까 단순하게 간다. 이런 거에 대한 좀 뭐랄까요. 유명한 저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힘이 나더라고요. 단순하게 가는 걸로. 솔직히 아시죠? 압축하고 필요한 것만 넣고 그러니까 또 불필요한 거는 불필요한 거라고 일부러 표시를 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설명해주는 게 훨씬 힘들잖아요. 막 구구절대 늘어놓는 건 솔직히 뭐 누구나 그냥 갖다 붙여넣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준비한 만큼 진짜 최대한 단순하고 편하게 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좀 칭찬도 받고 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미니멀리즘은 어디에서든 먹힌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 책에서 말한 것처럼 아시죠? 그러니까 쉽게 하는 것 같으면 남이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역시 뭐 엄청 뭐 준비도 안 했고 저러니까 엄청 간단하지.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왜 저렇게 간결하게 잘해? 이래서 거슬려 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은 그냥 좋으면 좋다고 하고 그런데 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뭔가 복잡해야지 많이 준비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게 힘든 걸 알아가지고 더 짜증이 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뭐 저를 누구나 다 좋아할 순 없잖아요. 제가 느껴지는 저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회사에 있고 아무튼 회사는 자꾸 정말 열심히 하려다가도 한 번은 딱 정신을 차리고 좀 마음을 끊어내야지 그래야지 다닐만한 것 같아요. 지나치게 단순하고 그냥 무조건 짧게 줄이고 이게 아니라 중요한 건 다 다르고 그러니까 목적지까지는 최대한 짧게 하는데 다 개연성이 있고 이해가 속속 가게 하는 그런 설명이 제일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다 상대에 대한 진짜 배려심? 상대에 대한 관심에서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 보면 남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는 게 그러니까 제대로 준비하는 게 엄청난 감정을 쓰는 걸 수도 있고 게다가 또 지식 같은 것도 잘 정리를 해야 되니까 프레젠테이션은 참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호주에서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또 쓸데없는 TMI로 호주에서는 프레젠테이션을 프레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동료들이 프레소라고 하면 프레젠테이션이구나
그러니까 되게 잘 줄이는 것 같아요, 말을. 이 나라 사람들은. 이 채널에 자주 오시는 분들 치고, 그러니까 뭐랄까, 잘 정리된 거? 간단한 거? 단순한 거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 적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뭐랄까, 복잡한 걸 더 선호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복잡한 게 더 멋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모르는 말을 하잖아. 분명 저 사람 뭘 더 잘 알 거야. 확률은 반반이잖아요. 사기꾼이거나 진짜로 너무 많이 아는데 대중을 상대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의 학자 같은 사람이거나. 그리고 뭔가를 배우는 건 사실 신나기도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실 되게 무섭잖아요. 거기 얼마나 큰 또 노력이 들어가야 될지 시간이 들어야 될지 아니까 어렸을 때처럼 선뜻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지 그런 생각이 안 들고 점점 인생이 유한하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또 다른 책에서도 많이 봤듯이 뭐 사실 중요한 건 뭔가를 배울 때 코어는 그렇게 많진 않다. 그걸 좀 깊이 파야 돼서 그렇지. 그걸 중심으로 하고 조금씩 가지치기를 하듯이 배워나가면 된다. 어떻게 보면 짧게라도 매일 하는 게 어렵잖아요. 왜냐면 한번 뭔가를 하고 나면 더 복잡하게 해야지. 저도 생각해보면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좀 쉬운 거 해서 신이 났어요. 그럼 막 내일 더 복잡하고 이런 거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오늘 했던 거 내일 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건데 뭔가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잖아요. 제가 어제 오늘 운동을 안 해서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제가 몇 달 전이라기보다 사실 작년인 것 같아요. 입닥치기의 힘이라는 책을 되게 막 여러 번 읽었어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려고 회사에서 쓸데없는 말 줄이고 너무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하니까. 근데 불변의 법칙을 이 챕터를 읽으면서 또 한 번 다짐을 하게 되더라고요. 회사에서 매니저들이 하는 말 믿지 말자. 괜찮아, 편하게 얘기해. 이런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한 얘기를 저한테 전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한 얘기도 분명히 전할 거 아니에요. 이 매니저는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게 너무 티나는 인간인데도 이러는 거 보면 내가 만약에 말 실수라도 하면 그걸 어디 가서 바로 할 것 같은 거예요. 필요 이상으로 복잡하고 어려워서 좋을 것은 없다. 갑자기 딴 말이지만 녹음 끝내고 복잡하지 않게 그냥 바로 운동하러 나갈게요, 오늘은. 여러분도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해야 될 일, 하면 좋은 일, 그냥 지금 바로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도 다시 기본적인 단순한 것들을 열심히, 편안하게, 그리고 꾸준히 해볼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